비아디의 돌핀입니다. 2026년에 한국에 출시를 한 돌핀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빠르게 시승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가격적인 부분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일반 돌핀 모델은 2,450만원이고요 액티브 모델은 2,920만원인데 서울 보조금이 일반형이 141만원, 보조금 받으면 서울 기준으로 2,309만원이 나오고요 액티브 모델 같으면 2,920만원에 171만원 서울 보조금 받으면은 2,749만원이 나옵니다. 액티브 모델이랑 44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모델이 2,787만원에 보조금 받고 하면은 2,150만원이 됩니다. 159만원 차이가 되고요. 전체 크기로 보면은 돌핀은 전장이 4,290이고요 전폭이 1770, 전고가 1570, 휠베이스가 2700입니다. EV3가 4300, 1850, 1560, 휠베이스가 2680에 비교하면은 조금씩은 좀 작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느낌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고요.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복합 주행거리가 307km고요 액티브 모델은 354km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EV3 에어 스탠다드가 350km대를 가고 캐스퍼 일렉트릭이 315km대를 갑니다. 요 덩치의 주행거리는 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같으면은 4인승 모델인데 얘는 또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동 시에도 한 명이 더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도 있게 되겠죠. 돌핀과 돌핀 액티브 모델은 옵션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납니다. 이 모델은 지금 일반형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액티브 모델과 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 차에 또 옵션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지금 중국에서는 돌핀의 신형 모델이 나왔던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이거 한국에 중국에서 팔던 남은 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글로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글로벌 모델은 중국에서 내수로 판매되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니라 이 모델로 글로벌 시장에는 판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형이 이 차의 이름이 돌핀인데 돌핀처럼 생겼어요. 매끈매끈하게 생겼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모양을 하고 있는 요 판넬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일체형으로 통일감 있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전체가 그냥 하나의 느낌, 일자의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옆면에서 보면은 볼륨감 있게 디자인은 됐네요. 라디에이터 그릴 이 위치 부분에는 그냥 일자로 블랙으로 쫙 처리된 것보다는 심심하지 않게 이런 패턴을 넣어서 이런 디자인을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마크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일체형으로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DRL이 가운데 쪽에 U자형으로 들어가 있고 또 양쪽으로 헤드라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LED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패턴 같은 거 안쪽 디자인을 공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을 넣어 가지고 빛이 여기저기 반짝반짝거리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뒀네요. 그리고 이 차는 일반형인데도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앞쪽에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치 에어홀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에어홀은 없이 문양만 이렇게 내뒀고요. 아래쪽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라이더 센서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디자인을 보면은 좀 매끈한 느낌으로 해서 시일에서 봤던 공격적인 돌고래의 느낌보다는 귀여운 돌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은 해치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앞쪽은 캡포워드 방식으로 돼서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휠베이스가 2700이니까 캐스퍼 EV가 2580, EV3가 2680이니까 두 차종보다는 휠베이스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급 아토3가 2720이니까 아토3와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휠 타이어가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195에 60에 16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에 액티브 모델 같으면은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DC 콤보로 해서 아래 위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은 아니고 단단한 고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서라운드 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도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거 문을 열 때 이게 아토3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토3보다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경첩이 걸림새에 딱 걸리면 착각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열렸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도 가볍게 이렇게 열리고요.
측면이 좀 넓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 사이드 라인 하나 들어가고 뭐 밑에 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반대로 가로질러서 위로 깎아놨습니다. 같이 심심할 수 있는 이 큰 덩어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그렇게 둔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뒀고요. 사이드 가니시 뭐 플라스틱을 덧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철판에 이 라인을 넣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면을 분할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륜 서스펜션은 맥버선 스트랩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액티브 모델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일반형은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모델은 이제 멀티링크로 적용이 돼서 액티브 모델이 조금 더 승차감 부분을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C필러 쪽은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들어가 있던 이 문양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큰 부분들을 좀 심심하지 않게 적용을 시켰고요. 기본형인데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쉐이드까지 전동으로 작동을 시키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스포일러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리어 와이퍼가 깜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차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미등 쪽에 들어오는 이 라이트 부분이 너무 돌핀 쪽을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괜찮네요. 지금은 미등을 켠 상태고 이렇게 꺼서 보면은 전체가 스모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방향 지시등 벌브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부진등 들어오게 돼 있고 비아디의 슬로건 Build Your Dreams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아디, 돌핀 이렇게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뒤쪽도 뭐 앞쪽과 마찬가지의 공통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군데군데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하이그로시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번호판이 있는 쪽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아무래도 소형차답게 크다, 우와 넓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소형 캐리어 정도 실을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오네요. 판넬을 열어보시면은 밑에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이쪽에 또 공간이 밑에 또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타이어 펑크킷 들어가 있네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공간들은 수납함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큰 트렁크까지도 세워서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샀는데 또 차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박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의자 옆에 당기는 끈이 있어요. 손잡이를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눕혀 주시고 이러면은 평탄화가 되죠. 요거 위에 선반까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2열을 앞으로 당기는데 2열도 전동식이네요. 근데 의자가 굉장히 앞으로 가네요. 앞쪽까지 이렇게 다 숙여보고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앞쪽 공간 앞으로 많이 밀어지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네요. 들어왔는데 앉지는 못합니다. 요 공간 여유롭지는 않네요. 이렇게 발끝에 하고 누우면은 여기까지 딱 됩니다. 제가 180인데 의자 딱 앞까지 오네요. 여기까지가 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시려면 되기는 됩니다만 요 공간을 채워야 되네. 요 공간, 이 공간만 채우면은 차박은 할 수 있다. 운전석도 당기고 요 밑에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힘들 것 같네요. 실내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시트 형상인데 버켓 시트 형상으로 해서 이 차에 이런 시트가 들어갈 수가 있다니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트의 형상이네요. 인조 가죽 시트로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요 시트도 인조 시트기는 한데 이 느낌이 알칸타라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살짝 낸 소재로 되어 있네요. 가죽의 느낌은 비아디 전기차에서 봐왔던 그런 가죽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액티브 모델 이 윗급 모델에는 1열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형 트림에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죠.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반석에도 전동 시트가 같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 급의 전동 시트를 양쪽으로 다 넣어주다니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센터 패시아 암레스트 쪽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수납함을 두고 요 밑에 쪽에 또 공간을 둬서 암레스트가 따로 열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팔걸이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수납 공간을 둬서 요쪽 편하게 그런 기구적인 설계 없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양쪽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요런 액세서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위급 상황에 안전벨트 끊는 거고 또 이쪽은 요렇게 눌러보면은 딱 해가지고 안쪽이 튀어나오면서 유리창을 깰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뭐 내가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사고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제공이 되네요. BYD에서 많이 봤던 이런 핸들 모양, 아토3 실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죠. 아토3는 어색했던 느낌이 이 사이즈에는 적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가운데 BYD 로고 있고, 왼쪽에는 서라운드 뷰 전환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요거는 모니터를 가로 세로 돌릴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C라이언 7에는 돌아가는 게 안 들어가 있어, 금 나누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 법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세로로 했을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위험 요소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고정형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죠. 이렇게 앉아 보더라도 제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 안 걸리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국내에는 판매가 되고요. 어댑티브 차간 거리 조절하는 버튼들, 차선 유지 장치, 볼륨 버튼, 펑션 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이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있으면서 운전자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BYD에서 나온 차들은 거의 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소형차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크지는 않지만 이 차 사이즈에는 적당하게 보입니다.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은데 웬만한 거는 다 적용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즐겨찾기 식으로 해서 메인 화면에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BYD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앱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죠. 서라운드 뷰 1450만원 기본 트림에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부분만 보고 있으면 또 이 차급에 대한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투명으로도 가능하다. BYD 어시스턴트에서 음성으로 지시를 하는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하이 BYD, 도와드릴까요? 온도 22도로 낮춰줘. 좋습니다. 온도를 22도로 조정했습니다. 하이 BYD, 운전석 창문 열어줘.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하고 바로 짤없이 열어버리네요. 뒷좌석 창문 열어줘. 좋습니다. 오, 추워. 뒷좌석까지 다 되고요. 운전석, 동반석, 뒷열 전부 다 오토네요. 원터치로 해서 다 열리고 닫고 이렇게 되네요. 뒷좌석까지 이렇게 다 된다. 스마트 충전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배경화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기본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 실외 이런 거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스마트 하이빔, 이제 상향등, 하향등, 앞차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퀄라이저 커스텀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밸런스 조절되고, 가상 엔진음까지 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모드, 나는 뭐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게 좋아.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다크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로 설정을 하니까 보시기에도 뭐 깔끔하게 보이시죠? 주행거리 표시, 다이나믹 모드로 가면 나의 운전 습관을 학습을 해서 내 운전 습관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회생 제동은 보통, 높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하더라도 BYD의 회생 제동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에 강력한 회생 제동 규제 법안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의 기본 설정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BYD의 차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회생 제동 강도 자체를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모는 그런 느낌에 최대한 많이 맞췄다. 그래서 다른 차종을 타는 것보다 회생 제동이 좀 약하네, 좀 부드럽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거죠. 보통, 높음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차종들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에 이제 열선, 핸들 열선이 있고요. 2열에는 열선이 빠져 있고요. 1열만 열선이 들어가 있고, 통풍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는 하단과 요 위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하게, 스포츠하게, 브레이크도 스포츠하게, 컴포트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ADAS 같은 경우도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속기로 크루즈 속도 조절, 가속 페달로 크루즈 속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보조, 주차 보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설정까지 할 수가 있는 설정 창입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더라도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 실내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이 송풍구입니다. 송풍구가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공조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빼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열고 닫고가 되고 방향 조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여기 보면은 막 이런 부분들이 아토3에서는 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토3에서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디자인은 너무 오버스럽게 해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컨셉이 이런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이 드네요. 창가 습기를 없애주는 에어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앞쪽에도 보면은 울렁울렁하게 이런 걸 또 가운데 또 훅 파놨어요. 저게 없으면은 밋밋하게 전체가 그냥 일자로만 돼 있는 게 저까지 이제 디자인을 줘가지고 좀 심심함을 덜어냈다. 창가에 습기를 없애주는 에어벤트도 밑에 에어벤트 살은 있지만 비늘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 뒀네요. 여기도 사둔 거 보이시죠? 이거 창가 쪽에도 또 비늘 모양의 에어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A필러 쪽에도 습기를 없애는 거, 일렬 문에도 습기를 없애는 거 두 쪽을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리고 문 손잡이 고리만 나와 있는 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잡아당기기 쉽게 큼직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토3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소재들 자체도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느낌의 얇은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플라스틱인데 요 패턴과 요 패턴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다른 느낌, 마치 부직포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패턴으로 해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조 가죽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통 넣는 사이즈는 작은 물병이 그냥 꽉 끼는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고 요 앞쪽은 뭐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오디오는 이 위급 액티브 모델이랑 똑같아요. 6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를 할 수 있는 딱 휴대폰 사이즈 그대로 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위급 액티브 모델에 는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형에는 무선 충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패널이 있는데 기아 바꾸고 후진, 중립, 전진, 그 다음에 파킹 이렇게 돼 있죠. 모드 누르는 방식은 아니고 밀고 당기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 이렇게 주행 모드가 바뀌게 되고 눈길 운전에 쓸 수 있는 버튼이고요. 회생 제동 버튼이 이제 여기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 스탠다드 두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토3에는 물리 버튼이 밖으로 빠져나온 게 없고 그냥 이 패널에서 조절을 아까처럼 할 수 있게 됐었는데 물리 버튼까지 빼뒀습니다. 깜빡이, 에어컨, 오토 모드, 공조기 끄고 켜고 앞유리 습기 제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볼륨입니다. 볼륨 버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꾹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좀 세팅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눌러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가볍게 좀 이렇게 너무 좀 가볍지 않나, 조금만 텐션을 더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쪽 소재는 플라스틱인 거에 비해서 이쪽은 인조 가죽 느낌의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라서 시트에 들어간 느낌하고 비슷한 재질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는 12V C타입, A타입, SD카드 넣는 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근데 이 공간이 그렇게 뭐 작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해서 이렇게 물통을 하나 넣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되죠. 컵홀더 두 개,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커피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보틀 넣을 수 있을 정도 크기는 되네요. 그리고 이쪽도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죠. 오토홀드, 파킹, 그다음에 자세 제어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잡다구리한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요게 조금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키를 만약에 여기 놓고 없는데?
하면 여기 쏙 들어가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공간이 좀 넉넉해서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암레스트가 없는 대신에 이 밑에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룸밀러 같은 경우는 데이 앤 나잇 룸밀러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2열로 와서 앉았는데 뒷좌석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80인데 바로 딱 앉으면 머리는 다 있는 정도가 되네요. 선쉐이드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숙인다거나 이럴 때는 머리 움직이는 공간은 좁은 공간의 면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머리 뒤쪽 받침을 하고 이렇게 앉아가면은 이동하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막 얘기하고 놀고 이러면은 머리는 요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제 무릎 공간은 제가 앞자리를 제법 뒤로 좀 당기고 운전을 했는데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공간은 됩니다. 발밑 공간이 틈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들어가고는 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거 공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여유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 급에 이런 암레스트까지 넣어준다는 게 이럴 수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넣어주면 뭐 좋죠.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헤드레스트가 3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보는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자리보다는 조금은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승용형의 이제 차기 때문에 SUV의 느낌보다는 뭐 껑충한 느낌은 안 들기는 해요. 근데 요 정도 같으면은 덩치가 큰 남성분들 말고 여성분들, 애기들이 타기에는 적당한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터치식 실내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터치식. 새 차니까 이거는 떼는 맛이 있죠. 뒷열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A 타입, C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돌핀 기본형 모델은 최고 출력이 70kW고요. 95마력의 힘을 냅니다.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150kW에 204마력의 힘을 내는 차니까 재미있는 액티브 모델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앞쪽은 맥퍼슨 스트럽 방식이고 뒤쪽이 토션빔이기 때문에 토션빔에 관련돼서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지금 뭐 소형차 기준으로는 거진 다 토션빔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이 느낌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의 회생 제동은 노말로 가보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급커브를 돌거나 요럴 때는 한쪽이 살짝 쏠리면서 일반적인 이 소형차의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대신 배터리가 이제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 내연차 같으면 좀 뒤뚱뒤뚱할 부분에서 그냥 꾹 한번 눌러주고 다시 반대편으로 또 꾹 다시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네요. 급하게 도는 부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차 꼬랑지는 잘 따라오네요.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운동 성능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향성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따라와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출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지 팍팍 튀어나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자, 회생 제동도 지금 이제 하이로 지금 바꿔봤고요. 근데 회생 제동을 높게 하더라도 회생 제동이 3단계를 걸어 놓으면은 속도감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하이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 스포츠 모드 하니까 조금 더 순발력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힘이 확 좋아진다 보다는 조금 진해 이런 느낌이고, 차로 뭐 고갯길 와인딩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차의 기본 컨셉 자체가 컴포트한 이동 개념의 수단이기 때문에 앞차를 따라가거나 할 때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한 급 높은 액티브 모델 같으면 10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재미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음 유리는 적용은 되진 않았지만 바깥 소리도 어느 정도는 잘 정제는 해줍니다. 뭐 기가 먹먹할 정도의 조용함, 먹먹함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 기관차를 탔을 때보다는 조용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런 안전을 위해 한량등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오토라이트를 안 하고 미등을 켜고 갔는데 터널 들어가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향등으로 바꾸라 그러네요. 간섭을 하네요. 비포장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션빔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 뭐 성능이 안 좋다기보다는 단단한 느낌, 토션빔의 느낌이 그대로 올라오네요. 이런 데서의 느낌은 소형 SUV의 느낌처럼 또 느껴집니다. 좀 더 탄탄하게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승용의 느낌으로 이런 비포장을 가는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과속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더라도
뒤쪽이 탕 튀는 듯한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단단하게 넘고 또 단단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하려고 세팅한 느낌은 드네요. 포션빔 승차감이 궁금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뒷자리 개방감이 좋다. 시트 자체가 엉덩이 부분, 등 부분이 좀 파져 있어 가지고 쏙 앉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시트가 푹신해서 안 좋은 길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쿠션은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자 접히는 부분에 턱이 등 쪽에 살짝 느껴져서 등 부분 가운데를 이렇게 바가 하나 좀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굴곡이 좀 심한 요철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금방 굉장히 긴장했는데, 요렇게 한번 둔턱 하고 칠 때는 엉덩이에 좀 턱 하는 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처음 앞바퀴가 딱 들어갈 때는 무리가 없는데 뒷바퀴가 치고 들어갈 때는 이제 턱 치는 듯한 느낌은 이제 들긴 하네요. 뒷자리를 레이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레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레이의 단단함이 10이라고 하면 그 단단함의 한 6 정도 되는 느낌이네요. 쿵쿵 치는 이런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네.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 느낌은 들기는 하네요. 근데 포션빔에 바로 엉덩이를 툭 치는 이런 느낌들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승차감이 그렇게 기분 나쁜 토션빔의 느낌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고속 주행을 하러 지금 올라왔는데 크루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활성화가 됐고요. 네, 차간 거리, 그 다음에 앞차와의 간격, 이런 거는 잘 잡아가고 있고요. 노멀 모드의 스탠다드 회생 제동을 세팅을 해서 좀 가고 있는데, 고속에서 가더라도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게 느껴지고요.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시내 주행보다는 좀 떨어지는 질감을 보여주는 차들도 있긴 한데, 얘는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이 비슷한 질감을 보여주네요. 좀 통 튀는 느낌의 소형차 한계적인 느낌은 들는 거는 어쩔 수는 없기는 합니다. 내가 친구를 태우고 뭐 가족을 태우고 근교로 나가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주행감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소형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타이어 사이즈가 한 사이즈 더 커진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 아마 얘랑은 좀 다른 질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7인치 휠을 선택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은 드네요. 노멀 모드라도 기본형 모델을 타면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 팍 치고 나가는 것 외에는 큰 부족함은 없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확 미는 건 없지만 빠르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세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컴포트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편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출력 자체가 95마력, 윗급인 액티브 모델에 비해서 반이 작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아디의 돌핀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액티브 모델이 아니고 얘는 또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은 차들은 옵션이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데, 기본형 모델을 오늘 시승을 해보고 하니까 이 정도도 불편한 게 없겠다, 오히려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2,309만 원이 되는데, 이거 같으면 액티브 모델하고는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뭐 1열 통풍도 원하고 뭐 서스펜션도 뒤쪽이 좀 좋으면 좋겠고, 옵션을 나는 풀옵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액티브와 이 모델을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뭐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실내 크기, 이런 부분들은 기대 이상이다,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급을 뛰어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가까운 매장이나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이 돌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니까 직접 앉아도 보시고 뭐 옵션도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내 차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자. 네, 그러면은 다음엔 또 다른 차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